여러분은 파리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약 140명으로 1976년 몬트리올 이후 최소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단체 구기 종목들의 출전 실패인데요. 단체 구기 종목의 대표였던 남자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올림픽 축구를 당연시 여겼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한 번에 죽여놨습니다. 반면 올림픽 종목 중 한국의 주종목인 양궁은 이번 역시 여자 단체 10연패, 남자 단체 3연패를 성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이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협회장인 정명규 회장과 정유선 회장에 대한 신뢰도도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가이자 오촌관계인 두 사람, 오늘은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 양궁 시상식에 참여한 정희선 회장은 금메달을 수상한 한국 선수들에게 부상을 건네고 악수를 한 후 한 걸음 떨어져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축하를 해준 반면 2023 코리아컵 우승의 주인공 포항, 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당사자가 다름아닌 정명규 회장이었습니다. 포항 구단주가 정몽규냐고요? 놀랍게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관이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시상은 당연했겠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두 협회장의 선수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양궁을 후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중 최장기간 후원사답게 실질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직접 개발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조성, 심리 전문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이런 체계적인 접근 덕분에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여자 단체전의 금메달은 대한민국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몸으로 느낀 선수들은 수상 소감에 정희선 회장을 항상 언급했고 정희선 회장은 양궁의 결과는 선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울지 않던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은 정희선 회장을 보자마자 금메달을 걸어주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 에피소드만 보아도 평소의 유대관계를 엿볼 수 있죠. 반면 정몽규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 이익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K리그나 유소년과 같은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세우지 않고 오직 대표팀 성적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진학을 위해 성적만 중요시하게 되는 유소년 시스템의 문제를 삼았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수들이지만 정몽규 회장에겐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성적도 만족스럽진 않았는데요. 정명규 회장 재임 기간 중 감독 교체가 빈번했는데 성적을 내지 못한 감독을 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감독은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경질되거나 사임하였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임시 감독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팀의 일관성 및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스포츠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공정성. 하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습니다. 양궁협회를 제외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투명한 협회인 양궁협회. 양궁협회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선수 선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궁 국가대표 선발은 1차, 2차, 3차 선발전과 1, 2차 평가전이 진행되며 3차 선발전을 통해 남녀 각각 8명이 선발, 3명의 최종 엔트리 확정까지 총 4,055발의 화살을 쏴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밀려 2021년에 진행한 2020 도쿄올림픽은 2020년에 뽑힌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고 2021년에 국가대표를 새로 뽑으며 선수들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축구협회의 선수는 감독의 선택으로 선발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실력으로만 뽑히면 너무 좋겠지만 감독도 사람인지라 감 혹은 정에 이끌려 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잠들어 있는 포텐을 발견하여 터뜨릴 수도 있고 함께한 세월이 있어 더 잘 알고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발 과정에서 양궁은 정확히 떨어지는 점수로 결과가 결정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구와 비교하는 것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궁협회는 더욱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며칠의 화를 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내는 사람을 매년 선발하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시스템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외국 언론이 경애를 표할 정도죠. But they also have some of the most amazing ways to train in the world. A lot of archery comes down to how you deal with pressure. When the crowd is baying down on you, how do you cope? They train before a baseball stadium with a full crowd willing them on. 이렇게 좋은 시스템의 존재는 협회를 이롭게 하지만 시스템의 부재는 협회를 썩어가게 하는데요. 이번 축구협회에서 그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감독 선발 과정은 의견 교류 없이 다수결 투표로 진행되고 누군가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하던 감독 선발에 대한 팬들의 의구심은 불신으로 이어졌고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자 국민의 화로 번져 국민청원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항의에도 협회장을 이어나가며 사선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정봉규 회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회장직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추측하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과 정몽규의 현대자동차를 맞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버지 정세영을 따라 현대자동차를 이어받기 위해 배우고 일하면서 경력과 경험을 쌓아가던 정몽규. 하지만 정세영의 형이자 현대그룹 회장인 정주영이 몽구가 장자인데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뭐가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정주영의 아들인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의 아들인 정몽규가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 됩니다. 정몽규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꿍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중 본인의 또 다른 증명수단으로 축구협 회장 자리를 꿰찼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추측입니다. 정몽규의 이런 인정 욕구가 좋지 않게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인정받기 위해 본인의 성과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의 성과가 크면 안 됐습니다. 그에게는 축구를 빛낼 사람보다 인정받기 위해 본인을 보좌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양궁은 인기 스포츠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올림픽을 진행하는 4년에 딱 일주일 관심받는 종목이죠. 축구처럼 스폰서가 있거나 입장료 수익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와 선수관리 비용은 협회장인 정유상 회장이 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축구는 양궁에 비해 후원이 많음에도 오롯이 선수들에게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을 위해 한국에서 소집된 선수들은 훈련 시설이 없어 축구장이 아닌 헬스장에서 훈련하며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한 채로 카타르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축구협회 유튜브를 보면 카타르에 도착한 선수들이 소집되고 공을 처음 만져보네요 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죠.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훈련이네요. 이제 훈련에 우리 공을 못 찬지 한 2주를 넘게 못 차가지고 두 명의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은 행동인 것은 알지만 같은 현대가이자 협회장으로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